아버님, 그만하세요. 벌써 두 번째인데요. 안 돼, 미현아. 오늘은 꼭 세 번 해야 해. 정말 그만요. 오늘은 이만. 뜨거운 여름밤, 경상북도 작은 시골 마을의 한 농가에서 벌어지는 이상한 실랑이였습니다. 62세 시아버지 정수와 24세 며느리 미현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긴장감.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미현아, 고추 세 번은 따야 내일 장에 내다 팔 수 있어. 아버님, 너무 늦었어요. 내일 아침 일찍 하면 안 될까요? 고추밭에서 시작된 이들의 특별한 인연. 처음에는 단순한 농사일이었지만 서서히 둘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갑작스럽게 잃고 절망에 빠진 베트남 출신 며느리와 아들을 먼저 보낸 슬픔에 잠긴 아버지. 두 사람이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위로해가는 과정에서 피어난 것은 단순한 동정이 아닌 진정한 사랑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효부라며 칭찬했습니다. 시아버지를 정성껏 모시는 며느리라고 말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특별한 기류를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은 결국 마을 전체가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43살의 나이 차이, 며느리와 시아버지라는 사회적 금기, 국적과 문화의 차이, 모든 것이 이들의 사랑을 가로막는 장벽이었지만 고추밭에서 시작된 진정한 마음은 그 모든 편견을 뛰어넘었습니다. 매일 밤 서로를 그리워하며 낮에는 함께 땀 흘려 일하며 10여 년의 세월을 함께 보낸 두 사람의 이야기. 과연 이들의 사랑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시련을 겪으며 성장해 갔을까요? 사회의 차가운 시선과 내면의 도덕적 갈등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지금부터 고추밭에서 피어난 기적 같은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미현이 처음 한국 땅을 밟은 것은 21살 봄이었습니다. 베트남 호치민의 한 식당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하던 그녀에게 한국은 꿈의 나라였어요. 그곳에서 만난 진호는 30살의 성실한 농업기술센터 직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쌀국수 하나 주세요. 서툰 베트남어로 주문하는 진호의 모습이 귀여워서 미연은 자꾸 웃음이 났어요. 한국 음식도 좋아하지만 베트남 음식이 더 맛있다며. 매번 찾아오는 그의 진심 어린 관심에 점차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1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한 두 사람. 미현은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경상북도의 작은 시골 마을, 산으로 둘러싸인 고요한 풍경은 베트남의 도시와는 완전히 달랐지만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로 가득했어요. 어서 와라, 미현아. 우리 진호가 정말 좋은 며느리를 데려왔구나. 시아버지 정수 어르신의 따뜻한 환영 인사에 미현의 마음도 한결 편해졌습니다. 몇 년 전 아내를 먼저 보낸 정수 어르신은 혼자 지내며 농사를 짓고 계셨어요. 6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건장하고 다정한 모습에서 진호가 왜 그렇게 착한 마음씨를 갖게 되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결혼 후 6개월간 미현은 정말 행복했어요. 낮에는 시아버지께 농사일을 배우고 저녁에는 세 식구가 함께 둘러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언어가 서툴러도 정수 어르신은 늘 인내심을 갖고 천천히 설명해 주셨고 진호는 퇴근 후 미연의 한국어 공부를 도와주었어요. 미연아, 베트남 음식도 해줘. 시아버지의 부탁에 고향 음식을 만들어 드리면서 미연은 점점 이 집의 딸이 되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쌀국수와 월남쌈을 맛보시며 우리 며느리 솜씨가 정말 좋구나라고 칭찬하시는 시아버지의 모습에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은 따뜻함을 느꼈어요. 고추밭, 배추밭, 콩밭.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진호가 미연아, 고생 많다.
정말 고마워라며 격려해줘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도 리나야, 천천히 배우면 돼. 급할 것 없어라며 세심하게 농사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면 세 사람은 그날 있었던 일들을 나누었습니다. 진호의 직장 이야기, 시아버지의 농사 이야기, 그리고 미연의 서툰 한국어로 들려주는 베트남 이야기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따뜻한 가정이었어요. 미연아, 한국 생활 어째? 좋아요, 아버님. 정말 행복해요. 그런 대답을 할 때마다 정수 어르신의 얼굴에 피어나는 미소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들이 좋은 며느리를 만났다는 기쁨과 더불어 오랫동안 적적했던 집안에 활기가 돌아온 것에 대한 만족감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 평온한 일상은 너무나 갑작스럽게 끝이 났습니다. 결혼 6개월째 되던 어느 비 오는 날, 진호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점검을 하다가 끔찍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무거운 기계가 넘어지면서 그를 깔아버린 것이었어요. 미연아, 병원으로 빨리 와. 시아버지의 다급한 전화를 받고 달려간 병원.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차가운 선언을 듣는 순간 미연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고작 30살 너무나 젊은 나이에 진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진호야, 약속했잖아. 행복하게 살자고. 영안실에서 진호의 차가운 손을 잡고 오열하는 미현. 시아버지 또한 아들을 먼저 보내는 아픔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두 사람의 슬픔이 깊어질수록 서로에 대한 의지도 함께 커져갔습니다. 진호의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집안은 깊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미현은 며칠째 제대로 밥도 먹지 못한 채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베트남으로 돌아가라는 주변의 권유도 있었지만 진호와의 추억이 남아있는 이곳을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미현아, 밥 좀 먹어라. 시아버지 정수 어르신이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미현은 대답조차 하지 않았어요. 언어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한국 시골에서 남편 없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정수 어르신 또한 아들을 잃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셨어요. 내가 농기계 점검을 가지 말라고 했어야 했는데, 라며 자책하는 모습을 보면 미연의 마음도 더욱 아팠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정수 어르신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미연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미연아, 이러면 안 돼. 진호가 하늘에서 걱정한다. 아버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진호 없이는. 처음으로 입을 연 미연의 목소리는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눈물로 퉁퉁 부은 얼굴을 보니 정수 어르신의 마음도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미연아, 힘들어도 조금만 더 버텨보자.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돼. 아버님도 너무 힘드실 텐데. 우리가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진호도 그걸 원할 거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위로하며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갔습니다. 정수 어르신은 미연에게 힘들어도 밥은 꼭 먹어야 한다며 직접 죽을 끓여주시기도 했고, 미연은 아버님, 제가 할게요라며 집안일을 도맡았어요. 하지만 밤이면 둘 다 각자의 방에서 홀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수 어르신은 아들에 대한 그리움에, 미연은 남편에 대한 그리움에 잠 못 드는 밤을 보냈어요. 아버님, 저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미연아, 넌 우리 가족이야. 당연한 일을 하는 거지.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도 둘 다 마음 깊은 곳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미연은 24살의 나이에 갑자기 미망인이 된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습니다. 불쌍한 며느리, 젊은 나이에 고생이 많다는 동정어린 말들이 오히려 상처가 되었어요. 어떤 이들은 베트남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며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수 어르신은 그런 말들에 단호하게 대답하셨어요. 미연이는 우리 가족입니다. 어디 가지 않아도 돼요. 그런 시아버지의 든든한 지지가 있어서 미연은 버틸 수 있었습니다. 진호가 떠난 지 한 달이 지나자 두 사람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갔어요.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면서 나누는 대화도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진호에 대한 추억을 나누기도 하고 앞으로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미연아, 농사일 배우고 싶으면 천천히 가르쳐 줄게. 감사해요, 아버님. 저도 뭔가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서로의 슬픔을 나누며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다가올 고추 수확철이 그들의 관계에 특별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진호가 세상을 떠난 지 3개월이 지났을 때 본격적인 고추 수확철이 다가왔습니다. 뜨거운 7월의 태양 아래 빨간 고추들이 탐스럽게 익어가고 있었어요. 미연아, 내일부터 고추 따기 시작해야겠다. 정수 어르신의 말에 미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호와 함께 계획했던 고추 농사였지만 이제는 시아버지와 함께 해나가야 할 일이었어요. 새벽 5시 해가 뜨기 전부터 두 사람은 고추밭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이슬이 맺힌 고추잎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와, 정말 예쁘네요. 그래, 올해 고추가 정말 잘 됐어. 진호가 봤다면 기뻐했을 텐데. 잠시 침묵이 흘렀지만 정수 어르신은 금세 밝은 표정을 되찾으셨습니다. 자, 미연아, 오늘 목표는 저 끝까지야. 할 수 있겠지? 허리를 굽혀 고추를 따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베트남에서 농사일을 해본 경험이 있었지만 한국의 고추 따기는 또 달랐어요. 아버님,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서툰 손놀림으로 고추를 따고 있는 미연을 보며 정수 어르신이 다가오셨습니다. 아니야, 미연아. 이렇게 해야 해. 정수 어르신의 큰 손이 미연의 손을 감싸며 올바른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순간 미연은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시아버지의 손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와 가까이에서 맡을 수 있는 은은한 남성의 향기. 이렇게 하면 고추가 상하지 않아. 알겠지? 네. 아버님. 미연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수 어르신은 62세셨지만 여전히 건장하고 매력적이셨어요. 작업복을 입고 일하시는 모습에서 남성적인 힘이 느껴졌습니다. 1시간마다 정수 어르신은 미연을 챙겨주셨어요. 나무 그늘에서 함께 시원한 보리차를 마시며 잠시 쉬는 시간이 미연에게는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버님, 정말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 우리 며느리인데. 그런데 이상했어요. 정수 어르신이 우리 며느리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미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치 연인에게 듣는 애칭처럼 달콤하게 들렸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어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정수 어르신이 직접 싸오신 김밥과 계란말이를 나누어 먹으며 잠시 대화를 나누었어요. 아버님, 요리도 잘하시네요. 어머니가 아프기 전에 많이 배워둔 거야. 미연이 입맛에 맞나? 네, 정말 맛있어요. 나무 그늘 아래서 나란히 앉아 밥을 먹는 시간이 참 편안했습니다. 갑자기 정수 어르신이 미연의 머리에 붙은 고추잎을 떼어주셨어요. 미연아, 머리에 뭐가 붙었네. 그 손길이 너무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미연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아버님, 고마워요. 뭘 또 고맙다고 그래. 우리 가족인데. 가족. 맞아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하지만 왜 가슴이 이렇게 뛰는 걸까요? 오후 작업을 계속하면서 미연은 정수 어르신을 자꾸 훔쳐봤습니다. 구슬땀을 흘리며 일하시는 모습,
무거운 고추 상자를 들어 올리시는 모습이 모두 남성적이고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미연아, 오늘 정말 수고했다. 처음인데 이렇게 잘할 줄 몰랐어. 해가 질 무렵 정수 어르신이 미연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미연은 확실히 느꼈어요. 시아버지를 단순한 가족으로만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가는 길,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하지만 공기 중에는 뭔가 달라진 기운이 흐르고 있었어요. 오늘 고추밭에서 일어난 작은 변화들이 앞으로 그들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때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고추 수확이 한창이던 어느 날, 미연과 정수 어르신은 평소보다 늦게까지 밭에서 일했습니다. 미연아, 오늘 조금만 더 하자. 내일 비 온다고 하니까 오늘 끝내는 게 좋겠어. 정수 어르신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함께 일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시아버지와 보내는 시간이 점점 소중해지고 있었거든요. 해가 지고 있는데도 조금만 더라며 열심히 일하시는 정수 어르신. 그런 모습이 너무 든든해 보여서 미연도 더 열심히 했어요. 아버님, 저도 도와드릴게요. 미연아, 고맙다. 정말 든든해.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비 온다. 미연아, 빨리 창고로. 정수 어르신이 미연의 손을 잡고 창고로 뛰었어요. 그 순간 시아버지의 크고 따뜻한 손을 느끼며 미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왜 이렇게 설레는 걸까요? 창고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은 모두 비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감기 걸리겠다. 정수 어르신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미연을 바라보셨어요.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서 미연은 부끄러웠습니다. 특히 시아버지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어서요. 미연아, 잠깐만. 정수 어르신이 창고 구석에서 수건을 가져오셨습니다. 이걸로 머리부터 닦아라. 감기 걸리면 안 된다. 수건을 받아 머리를 닦고 있는데 정수 어르신이 다가오셨어요. 미연아, 뒤쪽이 안 닦이지? 내가 해줄까? 아니에요, 아버님. 괜찮아요. 하지만 정수 어르신은 이미 미연의 뒤로 와서 젖은 머리를 정성스럽게 닦아주고 계셨습니다. 미연아, 머리카락이 정말 예쁘다. 부드럽고. 정수 어르신의 손길이 너무 부드러웠어요. 단순히 머리를 닦아주시는 것뿐인데 왜 이렇게 온몸이 떨리는 걸까요? 아버님. 응, 미연아. 고마워요. 항상 저를 챙겨주셔서. 뭘 고맙다고 그래. 내 며느리인데. 그때 정수 어르신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더 낮고 더 부드러웠습니다. 비가 창고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만 들리는 고요한 공간에서 두 사람은 묘한 긴장감을 느꼈어요. 정수 어르신이 미연의 어깨에 수건을 걸쳐주시는데 그 손이 미연의 어깨에 살짝 닿았습니다. 미연아, 괜찮아? 네. 아버님.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정수 어르신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간절하고 애틋한 눈빛이었어요. 미연도 모르게 시아버지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정수 어르신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연아. 정수 어르신이 미연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왜 이렇게 달콤하게 들리는 걸까요? 아버님. 미연도 모르게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때 비가 그쳤습니다. 아, 비가 그쳤네. 집으로 가자. 정수 어르신이 갑자기 정신을 차리시며 말씀하셨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 뻔했는지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하지만 공기 중에는 뭔가 달라진 기운이 흐르고 있었어요.
오늘 창고에서 느꼈던 그 묘한 감정들이 계속 마음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미연은 잠들 수가 없었어요. 창고에서 느꼈던 정수 어르신의 따뜻한 손길, 그 간절한 눈빛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이런 감정을 가져도 되는 걸까요? 시아버지에 대한 이런 마음이. 며느리와 시아버지. 사회적으로는 절대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연의 마음은 이미 그 선을 흔들리게 만들고 있었어요. 정수 어르신도 같은 마음일까요?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평소처럼 인사를 나누었지만 어색함이 감돌았습니다. 어제 창고에서의 일이 꿈이 아니었다는 것을 서로 확인하는 순간이었거든요. 미연아, 어제 괜찮았지? 네, 아버님. 괜찮았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눈빛에서는 그 이상의 감정이 읽히고 있었습니다. 창고에서 시작된 변화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창고에서의 그 일 이후 미연과 정수 어르신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서로 의식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내색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눈이 마주칠 때면 둘 다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날은 유난히 더운 여름밤이었습니다. 에어컨이 없는 시골집에서 잠을 이루기가 힘들었어요.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잠이 오지 않아서 미연은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수 어르신도 거실에 계셨어요. 미연아, 잠이 안 와? 네, 아버님. 너무 더워서요. 아버님도 잠이 안 오세요? 응,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요즘 잠이 잘 안 와. 정수 어르신도 잠옷 차림이셨는데 왜 평소보다 더 남성적으로 보이는 걸까요? 미연아, 여기 앉아라. 정수 어르신이 소파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미연은 조심스럽게 시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가까이 앉으니 정수 어르신의 체온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은은한 남성 특유의 향기도. 미연아, 요즘 많이 힘들지? 아니에요, 아버님. 괜찮아요. 거짓말. 얼굴에 다 써 있어. 진호일로 많이 힘들 텐데 농사일까지 하느라고. 정수 어르신의 목소리에 깊은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아버님도 많이 힘드시죠? 진호 때문에. 미연이 조심스럽게 물어보니 정수 어르신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 아들을 먼저 보내니까 정말 힘들어. 특히 밤에 혼자 있으면. 그 순간 미연은 정수 어르신의 깊은 외로움을 느꼈어요.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 그리고 혼자 남겨진 외로움. 아버님, 미연은 자신도 모르게 정수 어르신의 손에 자신의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미연아. 정수 어르신이 미연의 손을 보시더니 천천히 그 손을 감싸셨어요. 너도 참 외롭겠구나. 이런 시골에서 혼자. 아니에요, 아버님. 아버님이 계셔서 저는 괜찮아요. 정말? 네. 아버님이 없었다면 저는 정말 어떻게 됐을지. 미연의 고백에 정수 어르신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더 깊고 더 따뜻해졌습니다. 미연아, 나도 그래. 내가 없었다면 나는 정말. 정수 어르신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수 어르신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아버님, 미연아, 이러면 안 되는 걸 알지만. 저도 알아요. 하지만 두 사람은 멈출 수 없었어요. 서로의 외로움이, 서로의 그리움이 이렇게 가까워지게 만든 거였습니다. 미연아, 정말 괜찮겠어? 정수 어르신이 마지막으로 확인하셨어요. 네, 아버님. 저도 원해요. 미연의 대답에 정수 어르신의 손이 미연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그 순간 달빛이 거실로 스며들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고추밭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일했던 그 고추밭에서 시작된 감정이 이제 이렇게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미연아, 사랑해.
정수 어르신이 처음으로 고백하셨습니다. 아버님, 저도. 미현도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단순한 시아버지와 며느리를 넘어섰습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연은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아버님, 어젯밤 일은. 미연아, 후회해? 정수 어르신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습니다. 아니요. 후회하지 않아요. 하지만 사람들이 알면, 우리 둘만 알면 돼.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을 거지. 네, 아버님. 우리만의 비밀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지만, 동시에 이 사랑이 얼마나 조심스러워야 하는지도 깨달았습니다. 사회적 시선, 도덕적 판단, 모든 것이 그들의 사랑을 가로막는 벽이 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사랑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고추밭에서 싹튼 감정이 이제 현실의 사랑으로 꽃피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은 이제 더 큰 용기를 내야 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후 미연과 정수 어르신의 관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시아버지와 며느리였지만 밤이 되면 서로를 그리워하는 연인이 되었어요. 미연아, 오늘 밤에도 정수 어르신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습니다. 네, 아버님. 저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연의 대답에 정수 어르신이 환하게 웃으셨어요. 6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사랑에 빠진 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가 계속되면서 미연은 내적 갈등에 시달렸어요. 진호에 대한 미안함, 사회적 금기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정수 어르신에 대한 진심 어린 사랑 사이에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버님, 우리가 이러는 게 맞는 걸까요? 어느 날 밤 미연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미연아, 나도 처음에는 많이 고민했어. 하지만 이제 확신해. 우리는 서로를 정말 사랑하고 있어. 하지만 사람들이 알면, 사람들은 우리가 행복한지 아닌지 모르잖아. 중요한 건 우리 두 사람의 마음이야. 정수 어르신의 말에 미연은 조금씩 마음의 평화를 찾아갔습니다. 사랑에는 나이도 사회적 지위도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의 사랑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정수 어르신은 미연을 보호하려는 마음에 더욱 다정해지셨고, 미연은 시아버지에게서 진호하는 다른 성숙한 남성의 매력을 발견했어요. 미연아, 내가 너무 늙었나? 아니에요, 아버님. 오히려 더 의존적이고 멋있어요. 정말? 네. 진호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으세요.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확신을 키워갔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조심스러웠어요. 낮에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며 몇몇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미현이가 시아버지를 참 잘 모시네. 그런데 너무 가까운 것 같지 않아? 이런 말들이 들려올 때마다 두 사람은 더욱 조심했습니다. 낮에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이장님이 집에 들르셨습니다. 정수야, 미연이가 정말 착하구나. 시아버지 모시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네, 정말 고마운 며느리예요. 그런데 말이야, 젊은 며느리가 계속 이렇게 있는 게 맞나 싶어서 베트남으로 돌아가서 재혼하는 게 어떨까? 이장님의 말에 정수 어르신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미연이는 우리 가족입니다. 어디 가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젊은 나이에. 이장님, 미연이 의사를 존중해 주세요. 정수 어르신의 단호한 말에 이장님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수 어르신이 미연에게 말했어요. 미연아, 힘들면 정말 베트남으로 돌아가도 돼. 아버님,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이곳에서 아버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정말? 네.
제게는 아버님이 전부예요. 미현의 고백에 정수 어르신은 깊이 감동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이제 외부의 시선까지 극복할 만큼 강해져 있었어요. 그 후 정수 어르신은 더욱 당당해지셨습니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도 미연을 자랑스럽게 소개하셨고 두 사람의 관계를 지지해주는 분들도 점점 늘어갔어요. 정수 형님하고 미연이는 정말 보기 좋아. 나이 차이는 좀 나지만 서로 아끼는 마음이 진짜 같아. 이런 긍정적인 반응들이 두 사람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사랑에는 정말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진심이 통하면 사람들도 이해해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미현은 이제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정수 어르신과의 사랑이 진짜였고 두 사람 모두 이 관계에서 행복을 찾고 있었거든요. 아버님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미현아. 금기를 넘어선 사랑. 하지만 그것은 이제 두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공고해질수록 마을에서는 다양한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효부라며 칭찬했고, 어떤 사람들은 뭔가 이상하다며 수군거렸어요. 미현이가 시아버지랑 너무 가깝지 않나? 밤늦도록 불이 켜져 있던데. 이런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지만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러던 중 큰 시련이 찾아왔어요. 베트남에 있는 미연의 언니가 갑자기 한국에 왔습니다. 미연아, 어떻게 지내고 있어? 언니 민정의 방문에 미연은 당황했습니다. 정수 어르신과의 관계를 들킬까봐 걱정되었거든요. 언니, 왜 갑자기 왔어? 내가 걱정되어서. 남편 잃고 혼자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 민정은 3일 동안 머물 예정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미현과 정수 어르신은 평범한 시아버지와 며느리로 지내야 했어요. 낮 시간은 괜찮았습니다. 정수 어르신도 자연스럽게 대하셨고 민정도 시아버님이 미연이를 참 잘 챙겨주시네라며 흐뭇해했어요. 하지만 밤이 문제였습니다. 평소 같았다면 정수 어르신과 함께 시간을 보냈을 텐데 언니가 있어서 불가능했죠. 아버님 보고 싶어요. 미연이 몰래 문자를 보내니 나도. 빨리 언니 보내고 싶다는 답장이 왔어요. 민정은 마지막 날 미연에게 진지하게 물어봤습니다. 미연아, 혹시 시아버님과. 설마 그런 건 아니지? 미연의 심장이 순간 멎는 듯 했어요. 언니, 무슨 말이야? 너희 둘 사이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서로 보는 눈빛이 달라. 민정의 날카로운 관찰력에 미연은 식은땀이 났습니다. 언니, 정말 아무것도 없어. 그냥 가족이야. 그렇다면 다행이고. 하지만 미연아, 만약 정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조심해야 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일이거든. 민정의 경고에 미연은 다시 한번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언니가 떠난 후 정수 어르신과 미연은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했어요. 미연아, 언니가 뭔가 눈치챈 것 같던데. 네.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힘들면 정말 그만둘까? 아버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널 포기할 수 없어. 하지만 내가 힘들어한다면. 미현은 깊이 고민했습니다. 사회적 시선, 가족들의 반대, 도덕적 갈등. 모든 것이 그들의 사랑을 힘들게 했어요. 하지만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아버님, 저도 포기할 수 없어요. 힘들어도 함께 해봐요. 두 사람은 더욱 조심스럽게, 하지만 더욱 확고하게 사랑을 지켜나가기로 했습니다. 그 무렵 마을에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두 사람이 함께 기른 고추가 품평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것입니다. 정수 형님하고 미연이가 키운 고추가 도에서 1등이래. 정말 대단해. 두 사람이 정말 열심히 했지. 마을 잔치가 열렸고
두 사람은 마을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두 사람의 협력과 신뢰를 더욱 높이 평가하게 되었어요. 저희가 이런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건 서로 믿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시상식에서 정수 어르신이 하신 말씀에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어요. 미현도 아버님과 함께해서 가능했던 일이에요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조용히 축배를 들었어요. 미현아, 우리가 해냈구나. 네, 아버님. 정말 기뻐요. 고추 농사의 성공은 단순한 농업적 성취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이 결실을 맺은 상징적인 의미였어요. 아버님, 이제 사람들도 우리를 인정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 진심은 통하는 것 같아. 마을 이장님도 찾아와서 축하해 주셨어요. 정수야, 미연이랑 정말 잘 맞는구나. 부부가 아니어도 이렇게 호흡을 맞출 수 있다니. 이장님의 말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부가 아니어도라는 말이 오히려 위로가 되었어요. 그 후 몇 달간 두 사람은 더욱 당당하게 지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제 두 사람의 관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정수 형님하고 미연이 보면 정말 보기 좋아. 나이 차이는 좀 나지만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진짜 같아. 요즘 그런 관계도 많잖아. 중요한 건 서로 행복한 거지. 사회적 편견도 조금씩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자유롭게 받아들였어요. 미현도 이제 내적 갈등에서 벗어났습니다. 진호에 대한 미안함도 사라졌어요. 오히려 진호가 하늘에서 두 사람의 행복을 기뻐하고 있을 거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진호야, 고마워. 좋은 아버지를 만나게 해줘서. 진호의 사진 앞에서 미연은 이제 밝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연말이 되었을 때 정수 어르신이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미현아, 우리 내년에 딸기 농사도 시작해볼까? 딸기요? 응. 고추 농사로 기반을 다졌으니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해보자. 좋아요, 아버님.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두 사람의 사랑은 이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사회적 시선도 내적 갈등도 모두 극복했어요. 이제 남은 것은 더 큰 꿈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진호가 세상을 떠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미현과 정수 어르신의 관계도 이제 완전히 안정되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을 한 가족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정수 형님하고 미연이는 정말 모범적인 가족이야. 서로를 그렇게 아끼는 모습 보면 흐뭇해. 새해를 맞아 두 사람은 본격적으로 딸기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우스를 짓고 모종을 심는 일부터 시작해서 매일 정성껏 돌봤어요. 미현아, 딸기가 정말 예쁘게 자라고 있네. 아버님과 함께 키워서 그런가 봐요. 딸기 하우스는 두 사람만의 특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따뜻한 하우스 안에서 딸기를 돌보며 나누는 대화들이 두 사람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그의 봄 딸기가 탐스럽게 익었을 때 첫 수확을 했습니다. 빨갛고 달콤한 딸기들을 보며 두 사람은 감격했어요. 미현아, 우리가 해냈구나. 네, 아버님. 정말 달아요. 첫 딸기를 맛보며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2년 전 고추밭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제 딸기밭까지 이어진 것이 신기하고 감동적이었어요. 딸기 농사도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도시에서까지 주문이 들어올 정도로 품질이 좋았거든요. 정수 아저씨네 딸기가 정말 맛있다며? 응, 정성으로 키운 게 다르다니까.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기면서 두 사람은 집도 새로 지었습니다. 더 넓고 편안한 집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기분이었어요. 미연아, 우리 집 정말 예쁘다. 네, 아버님. 우리만의 집이에요.
새 집에는 베트남 음식을 만들 수 있는 넓은 부엌도 있었고 딸기 가공을 위한 작업실도 있었어요. 모든 것이 두 사람의 꿈을 담은 공간이었습니다. 그 무렵 미연에게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어요. 지역 농업기술센터에서 다문화 가족 농업교육 강사를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미현 씨의 경험과 노하우를 다른 분들과 나누어 주세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정수 어르신의 격려에 용기를 냈어요. 미현아,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 나도 도울게. 강사 일을 시작하면서 미연은 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다문화 가족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었거든요.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농사 성공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정성과 사랑으로 하면 돼요. 미현의 강의는 인기가 높았습니다. 특히 정수 어르신과의 협력 사례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베트남에서 미연의 부모님이 오신 것이었어요. 미연아, 우리 딸 정말 잘 살고 있구나. 부모님은 두 사람의 행복한 모습을 보시며 안심하셨습니다. 정수 어르신도 정중하게 인사드렸어요. 미연이 덕분에 저도 새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서로 덕분이죠. 부모님은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두 사람의 일상을 지켜보셨어요. 그리고 떠나기 전에 미연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연아, 너 정말 행복해 보인다. 좋은 분을 만났구나. 부모님의 축복까지 받게 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그해 가을 두 사람은 특별한 결정을 했어요. 법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마음으로는 부부가 되기로 한 것입니다. 미연아, 우리 마음에 결혼식을 올리자. 아버님, 마을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앞으로도 서로를 사랑하고 의지하며 함께 살겠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박수를 보내며 축복해 주었어요. 정수 형님하고 미연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세요. 이제 두 사람은 완전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나이 차이도, 국적 차이도, 사회적 편견도 모두 극복한 진정한 사랑이었어요. 현재 정수 어르신은 67세, 미연은 26세입니다. 여전히 많은 나이 차이가 나지만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고 사랑하고 있거든요. 고추밭에서 시작된 사랑이 이제는 딸기밭에서 더욱 달콤하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농장은 마을의 자랑이 되었고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요. 미연아, 고추밭에서 처음 널 봤을 때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저도요, 아버님. 정말 꿈만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하자. 네, 아버님. 평생 함께 해요. 두 사람의 사랑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꿈들을 함께 이루어 나갈 것이고 그들의 행복한 모습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용기를 줄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모든 편견과 장벽이 무너진다는 것을 고추밭에서 피어난 이 아름다운 사랑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